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이제 계리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이 공무원 자체가 국가의 녹을 먹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애국 정신은 있으셔야 됩니다. 일본하고 관계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요즘에 애국 정신을 반드시 가지시고 그 단원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오늘부터 또 우리가 또 풀어봐야 되겠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신 기억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독립운동은 큰 제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약 속에서도 비밀결사의 형태로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되었다.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는 모두 이러한 비밀결사단체였다 였습니다. 네, 1910년대에도 굉장히 못할 줄 알았습니다만 이런 비밀결사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1. 기억은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독립의금부. 이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고종의 밀서를 받아가지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벽주의입니다. 복벽주의. 다시 고종황제를 임금으로 앉히고자 한 복벽주의다라는 거였죠. 임병찬 등이 만들었던 거 1912년도에 그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은 고종의 비밀 지정을 받아 조직되었다. 이것이 기억이죠.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1910년대 국내에서 결성된 단체이다. 4번 기억은 박상진을 중심으로, 니은은 임병찬을 중심으로 서로 뒤바뀐 거죠. 특히 이제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박상진 대구에서 결성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공화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화정.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이 김좌진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요. 박상진이 죽으면서 이제 김좌진은 만주로 건너 올라갔죠. 요때 이제 북로군정선을 군을 또 만들었던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정답 3번. 자, 2번. 다음 선언을 지침으로 삼았던 애국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는 외교, 준비 등의 미련한 꿈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조선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내쫓을지며 오직 혁명으로서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내쫓을 방법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지문입니다. 조선 혁명선언이죠. 누구의? 신채호 선생님의 의열단 행동강령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1923년도에 만들어졌죠. 1. 이재명이 이완영을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기 때에 있었던 것이고, 2.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했다. 맞죠? 의열단이니까. 3. 작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외교고문 스티븐스 사살했다. 의열단 아니죠. 4번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다. 이것도 의열단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 문제. 다음 글을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른바 3대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유교계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 측에 있고 인민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하며,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천하를 변혁하려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내가 동몽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동몽이 나를 찾는다는 생각을 간직하며, 셋째는 우리 대한의 육아에서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공부만을 숭상합니다. 자, 육아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박은식 선생님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유교 구신론입니다. 유교 구신론. 그래서 유교 구신론. 그래서 유교를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교를 개혁하는 방법으로 양명학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박은식 선생님 굉장히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2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이죠. 자, 1번 조선심 개념을 중시하고 한글을 그 결정체로 보았다. 문일평. 2번 5천년간 조선의 얼 강조했습니다. 정인보죠. 정인보. 3번 실질적인 세교 유교 정신을 강조하는 유교 구신론. 이게 정답이고, 4번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이며 일제히의 사찰령에 반대하였다. 한용운 선생님이죠. 만해 한용운. 정답 3번.
자, 4번. 다음은 일제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에 관한 사실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해나가는 것은, 이것도 연도를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외우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 흐름만 파악하셔도 푸실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지청춘을 총사령으로 하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했다. 1940년대죠. 그죠? 충칭으로 옮겼을 때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희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광복군 정부가 수립되었다. 1910년대에 있었던 내용이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연합부대 봉오동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두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예. 1920년이죠. 6월달.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과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중국 의용군하고 연합할 수 있으려면 중국군하고 우리하고 공공의 적이 있어야 되겠죠. 공공의 적이 있으려면 일본이 중국에 대한테도 뭔가 잘못해야 돼요. 그럼 뭘 잘못했을까요? 만주사변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죠. 1931년도에 만주사변. 1920년대에는 중국 애들하고 일본하고 크게 척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애들, 일본 애들이 이간질도 많이 시키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만보산 사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1920년대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합전선 펼 게 없어요. 30년대 들어가서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 뭐예요? 1910년대 골라줘야 돼요. 10년대. 이게 1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40년대.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정답 2번. 자, 5번. 일제 인적 물적 수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일제는 만주사변 도발과 함께 국가 총동원령법을 제정하여 전시 동원 체제를 확립하고 조선에도 이를 적용하였다. 만주사변 도발 31년인데 국가 총동원령법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일본 애들이 만주사변은 만주국을 세웠어요. 일본 애들이. 그 만주국이 바로 뭐냐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가 그 만주국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보기엔 좀 약간 어려워요. 근데 본격적으로 중국 영토 쳐들어갔던 것은 이제 바로 중일전쟁이죠. 중일전쟁 37년도에. 그러면서 이때 이제 난징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30만 명의 중국인들을 학살하게 되는, 이것조차 중국 애들이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 같은 애라고. 중국 애들이 아니라 일본 애들이. 2번. 일제는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을 감행하면서 지원병제와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의 청년들을 군인으로 동원하였다. 그렇습니다. 3번. 군수산업에 종사할 노동자의 확보를 위해 징용제를 실시하여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네. 4번. 여성도 근로보국대라는 이름으로 동원하여 노동력을 착취했다. 그렇죠. 정답 1번. 자, 6번. 다음은 1910년 전후의 저술 일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가. 고대의 불완전한 역사라도 이를 상세히 살피면 동국주족 당군 후예에 발달한 실제 자치가 뚜렷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우리 선조들을 헐뜯음이 이에 일어났는가. 네,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독사신론이죠. 독사신론. 대한매일신보의 연재가 됐던 누구의? 신초 선생님의. 그 다음에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할 수 있으나 역사는 가히 멸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대개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민족 모두가 우리 조상의 피로써 권력을 삼고 우리 조상의 혼으로 영혼을 삼고 있으니 우리 조상은 신성한 교화가 있고 신성한 정법이 있고 신성한 문사와 무공이 있으니 우리 민족이 그 다른 것에서 구함이 옳다고 하겠는가? 무릇 우리 형제는 늘 잊지 말며 형체와 정신을 전멸시키지 말 것을 구구히 바란다. 혼 나왔습니다. 박은식 선생님이죠. 한국통사의 서문이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사학자입니다. 자, 기억. 가희의 저자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역사를 연구했다. 백남훈이죠. 네. 니은. 가희의 저자는 민족정신을 낭가사상으로 설명했다. 네, 맞습니다. 낭가사상. 디귿. 나의 저자는 양계탁의 추천으로 제국신민의 주필을 지냈다. 이건 이승만이고요. 리을. 나의 저자는 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에 취임했다. 제2대 대통령 이승만이 탄핵됐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죠. 7번. 미주신 우리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 연합군과의 작전은 모든 운명을 거는 듯하였다. 네, 주석과 이 주석이란 말이 나오네요. 주석과 우리 부대의 총사령관이 계속 의논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일의 중대성을 절감하였다.
드디어 시기가 온 것이다. 독립투쟁 수십 년의 조국을 탈환하는 결정적 시기가 온 것이다. 이때의 긴장감은 내가 일본 군대를 탈출할 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다. 목적은 같으나 그때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조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장정되어 있습니다. 연합군하고 같이 뭔가를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주석은 누굴까요? 김구 주석을 얘기하는 것이고 총사령관은 지청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대는 바로 뭐예요? 한국광복군이죠. 한국광복군이 뭐를 하려고 그랬어요? 연합군하고 같이 국내 진입 작전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자, 1번 중국 공산군과 함께 화북에서 항일전을 펼쳤다. 이건 조선의용군이죠. 화북에서 했던 건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바뀐 것이죠. 2번 만주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하였다. 이것도 약간 공산 계열인데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 양세봉 선생님이죠. 3번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군사 조직. 이게 조선의용대예요. 조선의용대가 최초의 한국군 군대입니다. 김원봉 선생님이죠. 이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이 이끌고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죠. 이게 합류를 안 하는 화북지대 조선의용대는 조선의용군이 되는 거고요. 4번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공동작전을 펼쳤다. 이게 정답이죠. 참고로 이 글은 장준환 선생님의 글입니다. 1970년대에 장준환 선생님은 산을 걷다가 실족사했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정부는 일본군 장교로 복무를 했던 박정희 정부였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자서전의 내용이 전개되던 시기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7월 20일 학생들과 체조를 하고 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징병영장을 가져왔다. 흰 종이에는 징병영장 그리고 8월 1일까지 함경북도에 주둔한 일본군 나남 222 부대에 입대하라 라고 적혀 있었다. 7월 30일 앞면에는 문장구 뒷면에는 축이병이라고 적힌 붉은 천에 어깨띠를 두르고 신사를 참배한 후 순사와 함께 나룻배를 타고 고향을 떠났다. 용산역에서 기차를 탈 때까지 순사는 매섭게 나를 감시했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징병제와 관련된 것이 징병제 1943년도 1. 일진회를 앞세워 한일 합방을 청원하게 하였다. 일진회는 1910 한일 일제 강점기 한일 병합조약 바로 그 전에 활동했던 나쁜 조직이죠. 2번 공출 제도를 강화하고 녹그릇 농기구까지 수탈했다. 3번 우각기 총독이 농촌 개발을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 이것은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겁니다. 이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농민들 통제를 왜 하려고 그랬냐면 여러분들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노동운동,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소작운동 뭐 이런 것들이 번져나면서 이 농촌을 체계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0년대 초반에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4번 헌병경찰을 칼을 차고 그 민간의 치안 및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1910년대의 정책이고. 자, 정답은 2번. 자, 9번 문제. 일제 강점 시기 가와 나의 주장을 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인격,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지니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해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쓰자. 1920년대의 물산 장려 운동이죠. 물산 장려 운동 여기 딱 나와 있네요.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대학이 없는 일이다. 물론 관립대학도 조만간 개교될 터지만 우리 학문의 장래는 결코 일개 대학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우리 민중이 직접 영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의무이다.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죠. 1920년대 둘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 가. 사회주의 성향의 운동 세력이 주도했다. 자, 여러분들 가가 됐든 나가 됐든 이게 사회주의 성향이 아니라 민족주의 성향이죠. 2번. 제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어떠한 운동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제가 이론서 강의할 때 너무너무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요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거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 가. 조선과 일본 간의 관세 철폐 정책에 대항하였다. 가. 그렇죠. 일본 애들이
조선과 일본 간에 관세를 두었어요. 관세. 네, 관세. 이 관세를 두었던 이유가 이제 바로 뭔가 일본 기업을 어떻게 하기 육성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3번. 나 민족연합전선단체인 신간의 후원을 받다. 신간은 1927년도에 만들어진 단체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4번. 나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연계한 60만세 운동을 전개하고 경문을 작성했다. 1926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0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만주에서 전개된 무장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경신년에 왜군이 내습하여 32명이 살고 있는 촌락을 방어하고 총격을 강화했다. 나도 가옥 9칸과 교회당 학교가 잿더미로 변한 것을 보고 이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11월 1일 왜군 17명, 외경 2명, 한인경찰 1명이 와서 남자들을 모조리 끌어내어 죽인 뒤 남은 주민들을 모아 일장연설을 하였다. 경신년에 있었다. 그래서 경신참변이라고도 하고요. 1920년에 있었던 11월 달이라고 딱 나와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간도참변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청산리 전투가 1920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마을을 이렇게 무자비로 학살을 했던 그런 모습들 얘기하는 거고요. 나 보겠습니다. 상해 한일 독립투사 조직에 속해 있는 한국의 한 젊은이는 비밀리에 도쿄를 건너갔다. 그는 마침 군대를 사열하기 위해 마차에 타고 있던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던졌다. 그는 영웅적인 행동 후에 무자비하게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전 일본에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한국인들은 결코 그들에게 지배될 수 없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준 것이다. 1932년도에 있었던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을 골라라. 1. 남만주에 조선혁명군이 창설됐다. 31년도. 네, 양세봉이 맞죠? 2번.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다. 이건 1940년대 말이 1940년도 45년도 초반이죠. 3번. 독립군이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1920년이니까 같은 해인데 그 전입니다. 6월달 10월달이니까. 4. 동북 항일 영군 중심으로 치열한 항일 유격전 1930년대 중반 36년도에요. 여기 동북 항일 영군과 관련된 사람이 바로 김일성이죠. 김일성. 정답은 1번. 자, 11번. 가나 사이 농업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정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뭐 인포메이션 그 정보가 아니라 토지의 어떤 면적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1정보당 한 3,000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1921년도에 하고 36년도 보겠습니다. 여기 1921년도에 200정보 이상 일본인들이 많고, 네. 그 다음에 10정보 이상, 그러니까 면적이 작을수록 한국인들이 많네요. 그 다음에 36년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면적이 많을수록 이제 이렇게 면적이 작을수록 한국인들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정보 이상은 한국인들이 많고, 그러니까 점점 면적이 줄을수록 한국인들이 많고 면적이 많을수록 일본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비교가 되는 거죠.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이렇게 비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보겠습니다. 1. 전체 지주의 감소는 주로 일본인 지주가 감소한 결과였다.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 미국 배급제도의 시행으로 10에서 20 정도 구간이 한국인 진구 10에서 20 정도의 구간이 한국인 지주가 증가했어요. 10에서 20 정도의 구간이 한국인 지주가 증가하였다. 미국 즉 배급제도로 한국인 지주가 불가했습니까? 배급제도 해가지고 아니죠. 여러분들 배급제도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한국인 지주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가 않아요. 3번. 20정보 이상 일본인 지주의 증가는 상품 작물 개발과 밭농사 중심의 경영 때문이었다. 이 상품 작물 개발과 밭농사 중심이 아니라 논이죠, 논. 얘네들은 쌀이 중요하니까 논이죠, 논. 그렇죠? 4번. 미국 수출 여건 악화와 일본 위주의 농정 영향으로 1정보 이상 한국인 지주가 감소하였다. 네, 한국인 지주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2번. 일제말 조선총독부의 지배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제말. 1.
만주사변 이후 남면 북영 정책을 실시하여 일본 방직 자본가를 보호했다. 그렇게 했죠. 병참 기지화 정책이니까. 2번 중일전쟁 이후 새로운 미국 증산을 위해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을 설립하였다. 이거 1927년도에 했던 거죠. 1927년도 중일전쟁이 이거 1937년도니까. 또 한 가지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은 여러분들 그 일본인들이 만든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장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3번 태평양 전쟁 이후 징병제를 실시하여 조선인 청년을 국내로 외로 동원하였다. 네. 4번 침략 전쟁에 필요한 근로보국대 동원, 녹그릇 공출 등 노동력과 물자의 수탈을 강화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2번 정답. 13번 가 나의 주장을 펼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몽땅 골라라. 강도 1번이 우리의 생명을 초계로 모아 을사 이후 13도의 의병이 있던 각 지방에서 일본 군대가 행한 폭행도 이루 다 적을 수 없거니와 우리는 일본의 강도 정치 곧 이족 통제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수단으로 우리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구나. 조선혁명선언이죠. 신초선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글이니까. 슬프다. 나라와 민족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다 죽게 되었구나. 구차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기를 각오한 자는 도리어 살게 되다니. 죽음으로 임금의 은혜를 갚고 2천만 동포 형제에게 사죄하노라. 그러고 여기 나왔죠. 죽음으로 임금의 은혜를 갚고 사죄한다는 얘기입니다. 유서입니다. 유서. 누구의 유서입니까? 아이고. 유서 쓰고 자결을 했죠. 민영원 선생님. 을사늑약 때. 그죠? 자, 그러면 기억. 노령에서 항일 활동을 하였고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암살했다. 이건 안중근이고요. 니은 의열단의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을 집필하고 리슨 과목에서 순국하였다. 네, 맞죠? 디귿 을사조약을 체결하자 이에 저항하여 자결하였다. 네, 그렇고요. 리을 상하이 훈커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군 고관을 죽였다. 윤봉길 의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4번.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 중국 침략이 가속화되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단체들은 항일 세력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민족주의 계열의 세 개 정당을 한국독립당으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다. 한국독립당은 김구가 중심이 된 단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 정당의 성격을 가졌다.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주석 중심제로 정부체제를 개편하고 독립전쟁을 전개할 강력한 지도체제를 확립하였다. 요것이 주석제로 갔던 거 제가 이 독립운동기 때의 태만국사 할 때 이 헌법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2차 헌법, 4차 헌법, 5차 헌법 꼭 알아두세요. 자, 요게 4차 헌법이죠. 4차 헌법. 4차 헌법 개정이죠. 주석제로 간 거. 그 다음에 5차 헌법 개정은 주석제, 부수적제입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김국, 부주석에는 김규식 이렇게 두었던 거예요. 자, 1940년도에 4차 헌법 개정입니다. 임시정부의 1. 한일 애국당을 조직하였다. 그 후에 한일 애국당은 그 전에 있던 거잖아요. 31년도에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다. 이건 23년도에 있었던 것이고 3.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41년도에 그렇죠. 대한민국 건국 강령 이걸 누가 썼어요? 조소왕 선생님이 했죠. 그렇죠. 조소왕 선생님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3균주의죠. 3균주의. 4.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건 신간에 1929년도에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 다음 법령의 시행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제2조 국어를 사용하는 자의 보통교육은 소학교령, 중학교령 및 고등학교령에 의한다. 소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는데 고등여학교. 예. 제3조 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자는 보통교육을 하는 학교는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고등보통학교로 한다. 네. 제5조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 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연령 6년 이상의 자로 한다. 제7조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한다.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는 자는 수업연한 6년에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라는 겁니다. 고등보통학교까지 좀 공부를 좀 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2차 교육령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좀 우리나라 애들도 교육을 좀 시킨다 했는데 실은 이제 뭘로 가는 겁니까? 우민화 정책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자, 1번 1920년대 내용이고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1925년이고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됐다. 이것도 1924년 20년대죠. 우리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일환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일본 애들에 의해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됐습니다. 3번 조선학회 사건 1942년도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죠. 보나라드 운동, 물자보급운동 1920년대에 있었던 거고요. 정답은 3번. 자, 16번. 다음은 국민대표회를 둘러싼 여러 정치 세력의 주장이다. 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민대표회의 1923년. 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개조하자, 민족주의 실력을 양성하자. 개조파입니다. 개조파. 나, 새로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설하자, 무장투쟁을 강조합니다. 이게 창조파죠. 개조. 임시정부 유지하자, 국민대표회의 불참. 유지파, 김구와 같은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 놓고 보겠습니다. 1번 가,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처음으로 요구했습니다. 처음으로 요구했던 것은 이제 국민대표회의 처음으로 요구했던 현상 유지파들이 했던 것이에요. 아주 좀 공교롭게도.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 이승만 독립청원서를 제출을 비판했다. 네, 이승만 굉장히 비판을 했죠. 이승만이 국제연맹이 일본 대신해서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판했겠죠. 네, 이건 맞는 얘기고. 3번 다,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중심으로 되었다.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뭐 이상설, 또 뭐 이동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무장투쟁론입니다. 그래서 나에 해당하고. 4번에 가나,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를 제기했다. 집단 지도 체제, 국무령 중심 집단 지도 체제. 이건 개조파죠, 개조파.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 지도 체제로 이후에 헌법이 바뀌게 되는 거 2차 헌법. 대통령은 누가 되지만 박은진 선생님이 되지만. 자, 그러면 17번 가겠습니다. 미친 나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아침 일찍 프랑스 공무국에서 비밀리에 통지가 왔다. 과거 10년간 프랑스 관원이 나를 보호하였으나 이번에 나의 부하가 이러하게 폭탄을 던진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체포 및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 국민당 기관지 국민일보는 한국인이 일왕을 저격했으나 불행히도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김구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인이 일왕을 저격했으나, 그러니까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유교 구신론을 저술하였다. 박은식 선생님. 2. 한인애국당을 결성했다. 네. 3. 조선혁명선언. 누굽니까? 신채 선생님. 4. 신안촌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연해주에서 이상설 선생님. 정답 2번. 자, 18번. 미추진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항커우에 이 부대가 조직되었다. 부대는 1개 총대 3개 분대로 편성되었는데 100여 명의 대원은 대부분 조선민족혁명당원이었다. 총대장은 황포군관학교 4기 출신인 징국빈, 이 사람 중국 사람 아니니까 징국빈이며 중국 사람인가요? 부대는 대일 선전 공작과 대일 유격전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 자, 이 부대가 이제 조선의용대인데, 조선의용대가 이제 맨 처음에 세우기 전에 김원봉 선생님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 산하의 부대가 조선의용대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 있는 군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켰던 내용들이 여기 나와져 있는 거죠. 1. 자유주의 참변으로 피해를 입었다. 아니죠. 독립군들이 이렇게 했던 것이고. 2번 일부 대원이 한국광복군에 편입됐다. 그렇죠? 예. 3번 삼부 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의 군대다. 국민부 산하의 군대는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에요. 여러분들 그 독립군이 와야 됐다가 1920년대 참정신 그러잖아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로 나눠줬는데 통합을 하자 해가지고 국민부하고 뭐하고 혁신의회하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두 개로, 세 개가 두 개로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부 산하의 부대가 조선혁명군, 혁신의회 산하의 부대가 조선독립군 이렇게 됐던 거죠. 한국독립군.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청청 선생님이 이끌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뭡니까? 양세봉 선생님이 이끌었던 것이고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3번 삼부통합으로 성립된 국민부 산하의 군대 요거 했고, 4번 쌍성보 대전자능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게 한국 독립군이죠. 그래서 제가 요거 암기 팁 알려드렸죠. 제가 이론서 강의할 때 어떻게 독립군이 지천이네 샹 전차 사자, 독립군이 지천이네 한국 독립군 지청청 장군 샹 쌍성보 전투 전차 사자 대전자령 전투.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자, 19번 다음 주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지금의 조선 민족에게는 왜 정치적 생활이 없는가? 일본이 조선을 병합한 이래로 조선에게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운동은 모두 일본을 적대시하는 운동뿐이었다. 이런 종류의 정치 운동은 해외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고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말을 그럴듯한데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입니다. 친일파로 이광수가 돌아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애들 살살 달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에게 자치권을 달라라고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사회주의자들이 이광수를 무지하게 욕했죠. 무슨 소리냐? 우리의 독립은 오로지 뭐다? 독립이다. 특히 이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광수 편을 들었고 비타협적 민족자들이 이광수를 반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하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가 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신간회고, 이런 사람들을 뭘로 봤어요? 기회주의로 봤어요. 기회주의. 네. 1번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 아니고. 2번 농민 노동자들을 단결시켜 일제를 타도해야 된다. 아니고. 일제 타도하는 내용이 없어. 3번 일제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 정치적 실력 양성을 해야 된다. 네. 4번 국제적인 외교를 통해서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인정해야 된다. 알려야 한다. 관계없죠? 정답 3번. 자, 20번 일제의 경제 침탈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을 옳지 않은 것. 1. 일제에 의한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은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반 장려를 마련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 수익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네, 맞고요. 2번 1910년 시작된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여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했다. 그렇죠. 부정했습니다. 경작권. 3번 식민지 수탈 주체의 경제 구조는 일제의 상품과 자본을 수출하고 한국의 식량과 원료를 수탈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네. 4번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계획 등의 결과 지주의 수는 감소하고 자장농의 수는 증가했다. 자장농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서 우리 농민이 자장농들이 언제 토지를 신고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일본 애들한테 토지를 신고해야 되는지도 반발의식도 있었던 것이죠. 5번 일제히 시행된 회사령의 반포는 일본 자본의 우리나라 진출을 용이하게 하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기의 첫 번째 시간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피 끓는 가슴을 안고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또 20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